자, 이게 1차원 행렬에서 곱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요. 1 곱하기 2 계산해서 2 더하기 2 곱하기 2 계산해서 4 다시 한번 더하기 3 곱하기 2 계산해서 6 요거 계산하면 결과가 얼마가 나온다? 12가 나온다. 이게 그 행렬 곱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1차원은 쉬운데 1차원은 쉬워요. 2차원 배열에서의 행렬 곱을 보여드릴게요. 이거 살짝 까다로울 수 있어요. 모양이 맞아야 돼요. 2차원 배열에서의 행렬 곱이에요. 자, 두 개를 먼저 2차원 행렬은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행이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컬럼이 세 개가 있어요. 얘랑 닷 프로덕트가 되려면 여기에 있는 컬럼의 개수가 행의 개수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컬럼의 개수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가 세 개가 있으니까 컬럼이 세 개가 있으니까 로우가 세 개가 있어야 돼요. 컬럼의 개수는 상관이 없어요. 컬럼의 개수는. 자, 그럼 어떤 식으로 계산이 이루어지느냐? 자, 모양을 먼저 볼게요. 얘는 2,3이죠. 모양이. 그리고 오른쪽은 뭐예요? 모양이 3,2예요. 그죠? 그럼 결과가 요 두 개가 왼쪽에 있는 거의 컬럼의 개수와 오른쪽에 있는 거의 로우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그러면 결과는 뭐가 나오냐면 요 바깥쪽에 있는 것들. 그게 뭐냐면 2 곱하기 2 행렬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결과예요. 아셨죠?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아까 1차원끼리 곱하는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1차원끼리의 행렬곱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있는 것들과 여기에 있는 것들을 행렬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곱하기 더하기 여기 있는 것끼리 곱하기 더하기 여기 있는 것끼리 곱하기 더하기 그럼 숫자 하나가 나오겠죠. 그 숫자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행은 그대로 놓으니까 위치 그대로 있고 컬럼을 이동을 시켰어요. 똑같은 계산을 또 할 수가 있겠죠. 여기 있는 것끼리 곱하기 더하기 두 번째 있는 것끼리 곱하기 더하기 세 번째 있는 것끼리 곱하기 숫자 하나가 나오겠죠. 그걸 어디에다가? 옆에다가. 왜 그러냐면 같은 행에서 컬럼이 바뀌었으니까 이 위치에다 적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계산 끝났죠. 요렇게 계산 끝났고 요렇게 계산 끝났으니까 더 이상 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에 있는 세 개하고 다시 이쪽 컬럼에 있는 세 개하고를 곱하는 거예요. 그럼 숫자 하나가 나오겠죠. 그걸 여기다가 그 아래쪽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숫자 3개랑 여기 있는 숫자 3개랑 행렬곱을 하는 거예요. 그 숫자를 옆에다가. 그래서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저런 식으로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2차원 배열에서 행렬곱을 하려면 모양이 반드시 맞아야 돼요. 모양이 IJK로 할까요? IJ. 자, 이게 모양이에요. 얘랑 행렬곱이 되려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면 J가 같아야 돼요. 뒤쪽은 상관없어요. 뒤쪽은 몇 개이든 상관없어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면 요런 모양의 행렬이 나옵니다. 이런 모양.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2차원 배열에서 행렬 곱셈을 하려면 여기와 여기의 모양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 곱셈을 할 수가 있고 최종 결과는 이렇게 만들어진 게 이게 최종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건 모양만 따진 거예요. 모양만. 아셨죠? 네. 자, 그러면 A, B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까처럼. A는 하고서 numPy 점 range로 만들게요. 6개, 숫자 6개. 1부터 7보다 작을 때까지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reshape이라고 하시고
뭐라고 할까요? 행을 두 개로 할게요. 행을 두 개, 컬럼을 세 개. 그럼 1, 2, 3, 4, 5, 6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출력을 해보죠. A 출력을 해보면 1, 2, 3, 4, 5, 6을 가지고 있는 행렬이에요. 그죠? 1부터 7까지. 1부터 7보다 작을 때까지. 그 다음에 리쉐이프. 그럼 1, 2, 3, 4, 5, 6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거, 요거랑 곱할 수 있는 B라고 하는 걸 만들게요. 그럼 numpy 점 3 곱하기 2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3 곱하기 2로 만들면 될 것 같아서 전부 다 1로 만들어 버릴까요? 전부 다 2를 넣어 버릴게요. 전부 다 2를 넣고서 모양은 쉐입을요. 쉐입을 3 곱하기 2로 할게요. 3 곱하기 2. 프린트 A. 계산하기 쉽게 하려고. B. 자,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그려볼게요.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1, 2, 3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4, 5, 6 이렇게 있죠. B는 전부 다 1이에요. 전부 다 1. 그죠? 자, 그러면 A 곱하기 B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모양만 한번 살펴볼까요? 모양만. 앞에 거는 2 곱하기 3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는 3 곱하기 2죠.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2 곱하기 2가 나와야 돼요. 행이 2개, 컬럼이 2개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실행해보죠. 6, 15, 15 이렇게 나왔어요. 자, 왜 그렇게 나왔냐면 볼까요? 요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죠? 요렇게 계산을 하면 1 곱하기 1, 그 다음에 2 곱하기 1, 3 곱하기 1이죠? 얼마예요? 6이잖아요, 6. 그죠? 그게 옆으로 또 하나 계산해도 똑같겠죠? 다시 요렇게랑 요렇게 해도 똑같이 1 곱하기 1, 2 곱하기 1, 3 곱하기 1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6. 그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겠죠? 4, 5, 6, 그 다음에 1, 1, 1이잖아요. 그럼 4 더하기 5 더하기 6이잖아요. 15. 근데 그게 여기도 그렇지만 여기랑 곱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또 15. 되셨습니까? 되셨죠? 자,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나오고. 반대로 계산하는 게 될까요? 안 될까요? 모양만 살펴보세요. B가 모양이 어떻게 돼요? 3, 2죠. 로우가 3개, 컬럼이 2개. 그죠? 그 다음에 A는 뭐였어요? A는 로우가 2개, 컬럼이 3개였었죠. 계산돼요? 안 돼요? 되죠? 컬럼의 개수와 로우의 개수가 같잖아요. 같죠? 근데 결과는? 그러면 결과는 3 곱하기 3이 돼야 돼요. 이해되세요? 자, 3 곱하기 3이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계산돼서 나오는 숫자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시더라도 모양만 보고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이 되셔야 돼요. 컬럼의 개수와 로우의 개수가 같으면 닷 프로덕트 계산이 가능하고 최종 결과는 이게 최종 결과가 되는 거예요. 닷 프로덕트가 되려면 컬럼과 로우의 개수가 같아야 되고 최종 결과는 이쪽에 이게 최종 결과가 돼요. 자, 그럼 요게 나온 요 결과를 한번 볼까요? 이것도 한번 계산해 보죠. 앞에 있는 게 B죠. 앞에 있는 게 B니까 1, 1, 1, 1, 1,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였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A였었죠. 오른쪽에 있는 게 A. 1, 2, 3, 4, 5, 6이었죠. 그죠? 맞아요? 자, 그럼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요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더하기 4가 되겠죠. 1 더하기 4니까 5. 그죠? 그 다음에 옆으로 또 옮길 게 있죠. 요렇게 행의 위치는 그대로인데 옆으로 요렇게 움직일 게 있죠. 그죠? 2 더하기 5가 되겠죠. 그게 옆에 있는 7.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요렇게 하니까 이거는 3 더하기 6이 되겠죠. 그게 9. 됐죠? 밑에 있는 것도 값이 같기 때문에 요렇게 하면 위쪽에 있는 거랑 똑같은 값이 나와요. 그래서 579, 579, 579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 행렬의 곱셈 같은 경우에는요. 그 일반적인 곱셈은 좌우를 바꿔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런 계산이 가능하다고 해서 항상 이런 계산이 가능할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죠?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뭐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짜리 행렬이 있었어요. 그죠? 여기에다가 3 곱하기 4 요런 행렬을 곱할 수는 있겠죠. 요렇게 같으면 곱하기가 된단 말이에요. 결과는 2 곱하기 4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네. 행이 2개고 컬럼이 4개짜리인 그런 행렬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는 가능할까요? 행이 3개고 컬럼이 4개인데 이거를 행 2개, 컬럼 3개짜리랑 계산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행렬의 곱셈은 교환 법칙 성립하지 않고요. 좌우가 둘 다 계산이 될 수도 있고 한쪽만으로 계산이 될 수도 있어요.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2차원별에서의 행렬곱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어려운 게 사실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 2차원 배열과 1차원 배열의 행렬곱이에요. 2차원 배열과 1차원 배열의 행렬곱인데 이거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I, J 2차원 배열이죠. 행의 개수가 I, 열의 개수가 J를 갖는 2차원 배열이에요. 여기에 곱하기를 할 수 있는 1차원 배열은 원소의 개수가 J개인 1차원 배열. 우리가 2차원 배열 생각해보면 여기랑 개수가 같아야 계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요렇게 같아야 계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결과는 I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1차원 배열. 이게 약간 좀 그 파이썬에서 약간 좀 특이한 그런 결과예요. 2차원 배열과 1차원 배열을 낫 프로덕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결과가 1차원 배열이 나와요. 자, 이거랑 그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거는 2차원과 1차원의 행렬곱이에요. 요건 이렇게 쓸게요. 이거랑 비교하셔야 될 게 뭐냐면 위쪽과 비교를 하셔야 될 게 I, J라고 하는 행렬이 있는데 J, 1. 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결과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2차원 행렬과 1차원 행렬을 곱셈을 하면 1차원 배열이 나오는데 2차원 배열과 2차원 배열을 곱셈을 하면 2차원 배열이 나오는 거예요. 컬럼 한 개짜리 2차원 배열이 나오는 거예요. 요렇게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요렇게. 그 결과는 이거라 그랬잖아요. 이거라고. 그죠? 그죠? 네. 얘는 2차원 배열이에요. 얘는 1차원 배열이에요. 차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출력해보면 모양은 비슷한 것 같지만 비슷하지가 않고 얘는 1차원 배열이고 얘는 2차원 배열이에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2차원 배열과 1차원 배열의 행렬 곱이라고 하는 거는 위쪽에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래쪽은 우리가 위에서 했었던 2차원 배열과 2차원 배열의 행렬 곱이에요. 이거는 2차원 2D라고 2D 곱하기 2D예요. 그래서 결과도 2D예요. 위쪽에 있는 거는 2D 곱하기 1D 1차원. 결과는 1차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제목에서 쓴 거는
위쪽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래쪽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쪽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곱해줄 때 요렇게 같아야 돼요. 요렇게.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2차원 배열은 아까 A가 있었으니까 A를 그대로 사용을 할게요. 1, 2, 3, 4, 5, 6. 1, 2, 3, 4, 5, 6. 여기에다가 곱할 수 있는 1차원 배열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원소 몇 개짜리 배열로 만들어야 될까요? 1차원 배열로 만들 거예요. 여기다가 곱할 수 있는 1차원 배열을 만들 거예요. 원소 몇 개짜리 1차원 배열? A는 2, 3이라고 하는 모양을 갖고 있는 2차원 배열이니까 여기에 곱할 수 있는 1차원 배열을 만들고 싶어요. 원소 몇 개짜리 1차원 배열 만들어야 돼요. 원소 몇 개짜리 1차원 배열 만들어야 돼요? 3개짜리. 3개짜리를 만들어야 돼요. 3개짜리.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뭐, 뭐 1, 2, 3, 4, 5, 6으로 할까? 4, 5, 6. 이렇게 하면 출력은 안 할게요. 그냥 요것만 계산을 해볼게요. 32, 77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32, 77. 계산이 너무 숫자가 어렵나요? 숫자가 어려우면 1, 2, 1 이렇게 할게요. 그럼 요 정도면 암산도 될 것 같고 8하고 20이 나왔어요. 8하고 20. 자,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1, 2, 3하고 1, 2, 3하고 1, 2, 1을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면 1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2, 4 더하기 그 다음에 3 곱하기 1, 3 이거 더하니까 얼마? 8. 그게 첫 번째 숫자. 그 다음에는 요걸 계산한 거예요. 요거를 4 더하기 1, 4 곱하기 1 더하기 5 곱하기 2 더하기 6 곱하기 1 이거 더하면 2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8과 20으로 이루어진 1차원 배열이 되는데 모양 어떻게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요렇게 곱했으니까 그죠? 요렇게 곱했으니까 모양이 요런 모양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소 두 개를 갖는 1차원 배열이 됩니다. 이 결과는 아시겠습니까? 앞에 있는 게 2 곱하기 3이었었고 여기다 곱해주는 게 3인 1차원 배열을 곱했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요런 최종 결과가 되는 거예요. 원소 2개짜리 1차원 배열이. 원소 2개짜리 1차원 배열. 되셨죠? 네. 계산하는 방식은 그 1차원 배열들끼리 계산하는 거랑 똑같아요. 1차원 배열들끼리 계산하는 거랑. 첫 번째 값은 첫 번째 값 곱하기 두 번째 값은 두 번째 값 곱하기 세 번째 값은 세 번째 값 곱하기 그럼 걔네들을 일단은 다 더해요. 그게 첫 번째 숫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4 곱하기 1 더하기 5 곱하기 2 더하기 6 곱하기 1 그걸 다 더해주면 20이 됩니다. 그래서 이 행렬 곱셈을 했을 때 그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어떤 모양이 나오느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랑 구별을 하셔야 될 게 얘랑 구별을 하셔야 될 게 여기도 있지만 2D 배열과는 구별을 하셔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이 녀석인데요. 제가 이걸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렇게 만들 거예요. C라고 할까요? numpy 점 array 이렇게 만들고요. 여기다가 요렇게 만들게요. 1, 2, 1.
어떤 모양인지 아시겠죠? 이건 어떤 모양이에요? 이거는 로우가 3개, 컬럼 하나. 이건 2차원 배열이에요. 2차원 배열. 이해되시죠? 자, 이제 A랑 C를 계산을 해볼까요? 얘는 2차원 배열과 2차원 배열이에요. 앞에 있는 게 2 곱하기 3. 뒤에 있는 게 3 곱하기 1.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결과는 2 곱하기 1이 되는 거죠. 2 곱하기 1. 2차원 배열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2차원 배열. 8하고 20을 가지고 있는 2차원 배열이죠. 숫자는 똑같아요. 8하고 20이 계산됐다. 8하고 20이 계산됐다. 이거는 똑같아요. 근데 그게 요렇게 있느냐, 요렇게 있느냐. 1차원 배열이냐, 2차원 배열이냐. 그 차이예요. 되셨죠? 되셨죠? 이거는 일반적인 2차원이에요. 1, 2, 3, 4, 5, 6에다가 요렇게 하고서 1, 2, 1 요렇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행이 3개고 컬럼은 1개짜리 1. 그래서 여기서 요렇게 계산하니까 8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서 요렇게 계산하니까 20이 나왔는데 그럼 밑에다 써주는 거죠. 얘가 밑에서 요렇게 계산을 한 거니까. 그래서 2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쉐입 표기법만 잘 아시면은요. 잘 아시면 곱하기가 될지 안 될지라고 하는 게 보여요. 네. 행렬곱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라고 하는 게 보이게 됩니다. 네. 요런 계산들을 특히나 딥러닝에서는 진짜 많이 하고요. 머신러닝에서도 가끔씩 이런 계산들을 하게 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여기요? 그 위쪽에? 2차원. 요거요? 요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는 A하고 B를 아셔야 되는데, A는 1, 2, 3, 4, 5, 6이고요. B는 1, 1, 1, 1, 1, 1 이렇게 있는 거였었어요. 그죠? 네. 자, 요 정도까지 이렇게 놓고 보면 되겠죠? 자, 요거를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자, 그럼 B를 먼저 쓰겠죠. B는 이 녀석이에요. 그죠? 1, 1, 1, 1, 1, 1. 그래서 모양이 3, 행이 3개, 로우가 2개죠. 여기다가 곱하기, 그죠? 곱하기, 누구를 곱한 거냐면 A를 곱했어요. A는 이거예요. 1, 2, 3, 4, 5, 6을 곱했단 말이에요. 얘는 모양이 행이 2개, 컬럼이 3개예요. 그죠? 요렇게 요 컬럼의 개수와 로우의 개수가 맞으니까 계산 가능하고요. 최종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냐면 3 곱하기 3이 나와야 돼요. 3 곱하기 3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죠. 그죠? 네. 자, 왜 이렇게 나왔느냐? 계산하는 거를 보면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요렇게. 그럼 값이 얼마가 나올까요? 1 더하기 4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 5.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요렇게 옆으로 가서 요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죠? 그럼 2 더하기 5가 되는 거죠. 곱하는 건 전부 다 1씩만 곱했으니까 2 더하기 5가 되겠죠. 7. 옆에다 쓰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넘어갔으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행은 지금 같은 행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곱할 게 여기 하나 더 있죠. 그 오른쪽에 하나 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 더하기 6이 되는 거예요. 3 더하기 6이니까 여기가 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컬럼이 하나, 둘, 세 개가 나왔어요. 됐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밑으로 내려왔어요.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곱하니까 또 똑같이 1 더하기 4가 됐죠. 그 1 더하기 4가 어디에? 그 밑에다가 이렇게 적히게 되는 거예요. 행이 내려왔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이 계산 결과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다 적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계산들이 또 일어나는 겁니다. 숫자가 다 똑같으니까 11, 1, 2, 3, 4, 5, 6, 11, 1, 2, 3, 4, 5, 6이니까 여기서 계산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잘 되시죠? 잘 되시죠? 그래서 이런 그 행렬곱 같은 게 특히나 2차원과 2차원, 2차원과 1차원이라고 하는 이런 계산들을 어떤 모양이 나올 것인가 정도는 예상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고요. 행렬 곱셈이 되려면 항상 곱해지는 왼쪽과 오른쪽에 요 맞붙어 있는 여기가 모양이 같아야 돼요. 여기죠. 1차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모양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 최종 결과가 이렇게 남는 거니까 여기가 비어 있잖아요. 그럼 1차원 배열입니다. 이건 1차원 배열이죠. 근데 얘는 2차원 배열인 거예요. 되셨죠? 자, 아까 이렇게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아까 A하고 B 다시 한 번만 프린트 해볼게요. 여기서 A는 1, 2, 3, 4, 5, 6. 그 다음에 여기서 B는 1, 2, 1이에요. 그죠? 아, 이렇게가 안 되구나. 아까 계산하려고 했었던 2차원 계산하려고 했었던 건데 그게 뭐냐면 요거 하고요. B 결과가 2차원으로 나오게끔 하고 싶어요. 결과 2차원으로 나오게끔. 이때 B에다가 이렇게 하시고요. 넘파 있죠? new axis. 자, 이거 사용하면 결과 볼까요? 결과 보기 전에 얘가 앞쪽이 2 곱하기 3이죠. 2 곱하기 3이죠. 자, 그 다음에 B는 원래는 3 요런 모양인데 앞에 3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엑시스 축을 하나 증가시키겠다잖아요. 1. 그죠? 이게 아까 우리가 만들었었던 그 결과입니다. 우리가 강제로 C라고 하는 그 배열을 강제로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요렇게 만드는 과정 1, 2, 3이라고 하는 배열을 1, 2, 1이라고 하는 배열을 1, 2, 1이라고 하는 배열을 1, 2, 1 이런 식으로 모양을 바꿔주는 그게 뭐냐면 이거란 말이에요. U axis. 이렇게 하면 아까 A 곱하기 C랑 똑같은 결과인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위쪽에서 했었던 요 결과랑 같은. 그래서 최종 결과를 2차원 형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1차원으로 남겨두기를 원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1차원 배열을 곱하기도 하고 2차원 배열을 곱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요거 그 실질적으로 저희가 머신러닝 할 때 머신러닝 알고리즘에서 얘네들 계산하는 이거를 실제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 계산 방법을 모르시더라도 그 머신러닝 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안에서 그 메서드만 호출을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계산해서 그 결과들을 돌려주긴 돌려줘요. 근데 걔네들이 계산되는 그 원리를 이해를 하시려면 요런 그 계산 방식 아까 행렬에서 요렇게 곱한다.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한다 라고 하는 요 정도의 개념은 아셔야 돼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행렬에서 한 가지 속성 하나만 알려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굳이 제목을 넣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행렬에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트랜스포즈. 전치행렬이라고 번역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전치행렬? 요즘은 뭐라고 번역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행과 열을 바꿔준 행렬이에요. 행과 열을 서로 바꿔준. 무슨 얘기냐면 A라고 하는 행렬을 다시 한번 프린트를 해볼게요. 프린트. 어려운 개념 아니에요. 프린트만 해보시면 얘가 뭔지 알아요. 자, 프린트 A, 닷, 점, 대문자 T. 대문자 T예요. 대소문자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출력해 볼게요. 어떻게 됐어요? 1, 2, 3이라고 하는 행에 있던 게 1, 2, 3이라고 하는 컬럼으로 왔어요. 그 다음 4, 5, 6 컬럼에 있던, 행에 있던 게 4, 5, 6 컬럼으로 왔어요. 이렇게 행을 컬럼으로 바꿔주는 것을 트랜스포즈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트랜스포즈 한다. 모양을 이렇게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트랜스포즈 행렬을 찾을 때 점 T라고 하는 속성을 이용하시면 돼요. A라고 하는 행렬의 트랜스포즈라는 그런 뜻이에요. A라는 행렬의 트랜스포즈. 요게 또 행렬 곱셈에는 또 같이 많이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모양이 안 맞을 때 있죠. 곱하기는 하고 싶은데 A를 어떤 B에다가 곱하기를 하고 닷 프로덕트를 하고 싶은데 얘가 뭐 3 곱하기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고 이런 행렬이었어요. 이런 행렬이었는데 이런 행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A를 곱해주고 싶어요. 그럼 얘는 맞죠. 죄송합니다. 2 곱하기 얼마? 2 곱하기 얼마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A와 B를 곱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모양이 안 맞아서 A가 2 곱하기 3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가 안 맞아서 계산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모양을 맞춰주기 위해서 얘를 행과 열만 바꿔버리면 모양이 맞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트랜스포즈 이용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결과는 뭐 3y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럴 때 트랜스포즈라고 행과 열을 바꿔버리는 그런 게 있다. 그리고 얘가 행렬 곱셈에서 사용될 수 있다. 나중에 머신러닝 할 때 한 번쯤은 보시게 될 겁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